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관련주들이 강보합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은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투자자의 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독일에서 생산량이 늘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207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뭔가 테슬라가 올라주니 또 2차 전지 모멘텀을 받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다만 일단 3월 1일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기대 이상의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켠에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살피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 코스피는 조금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참 미묘했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코스피는 0.87%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폭등에 비한다면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투매 압력은 없었다라는 흐름이고요. 나름 견조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0.18% 상승했는데 보시다시피 하락 종목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갑니다. 이 말은 즉슨 오른 종목들의 강도가 셌던 것이지 전체적인 온기가 퍼지진 않았던 장으로 볼 수 있겠죠. 올랐던 쪽은 결국 에코프로 15% 급등을 또 해냈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LNF도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혹은 위성 관련 종목들이 올라서면서 코스닥을 선전하게끔 만들었는데 나름의 종목 개수로 봤을 때는 분명한 왜곡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약했던 쪽은 건설과 유틸리티, 제약바이오입니다. 올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망 자체가 작년보다 그리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 등이 나오면서 떨어졌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대표적인 배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무배당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8%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두산을 필두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추가 급등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긴축에 대한 부담을 분명 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던가 혹은 테슬라 데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또 기다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이 느껴지는 장이죠. 뉴욕장도 그랬어요. 3대 지수 모두 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S&P 500이 장기 유동평균선은 지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았어요. 그리고 유럽권에서 긴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기록하자 달러 약세의 영향도 장에는 일단 호의적으로 반응이 됐습니다. 상승 탄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었고요. 그래도 나스닥은 0.6% 정도 상승 흐름 나타냈죠. 요즘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오를 때는 더 강하게 나스닥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세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나스닥을 올라서게 한 것은 아마 테슬라일 텐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1월에 내구재 수주가 전달 대비 감소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보잉의 항공기 수주가 12월 달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기저로 영향을 준 것이고 이 운송 쪽의 내구재 주문을 빼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가늠하고자 한다면 이번 주는 유통업체들의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깃이나 달러트리, 메이시스, 코스트코 등의 업체들 실적이 나올 거니까요. 미국 경기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같이 호흡하며 저희와 체크하시죠. 자,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나름 전체적인 장은 숨고르는 흐름이었고요. 좀 시세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광물 전쟁인 것 같아요. 광물이나 금속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눈에 띄었습니다. 리튬주라던가 구리 혹은 알루미늄 종목들이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인페이즈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나타나면서 태양광도 괜찮았습니다. 인페이즈가 6%, 썬런, 썬노바, 썬파워 등의 종목들 강세였죠.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비
리비안도 상승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독일 생산기지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반값 전기차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산업용 로봇부터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업체들까지 같이 올랐는데요. 이 루미나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오늘 6%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올해 70% 상승을 나타냈어요. 한 2월 22일경에 벤츠에서 라이다 광범위하게 차종에 탑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40%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어찌됐건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해서 관심을 받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관련주들 이 정도 추려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테슬라 얘기 들어가 봐야겠죠. 마스터 플랜 3에 대한 기대감. 꽤나 중요한 일정으로 판단해서 2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 3에서 추가적으로 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3만 달러 저가 모델 출시입니다. 이 이슈는 사실 어제부터 있던 내용인데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기존에도 모델 3 한 대 값으로 2대 전기차를 생산해 내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나름의 목표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게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만약 3만 달러 모델,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테슬라는 전체 자동차 수요 95%를 충족하는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이고요. 테슬라는 누가 봐도 테슬라인 것처럼 5% 굉장히 쨍한 초록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좀 주의할 건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한 표현인데 머스크 해독 공식이라고요. 그는 3월 1일에 말하겠다라고 밝혀놨지만 그가 언제나 이 시간표를 지켰던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해석을 해보려면 그의 타임프레임은 늘 2배를 곱해야 됐다라고도 지적하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인베스터데이에서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일정이 미뤄지게 된다면 그 실망 매물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자, 7년 만에 돌아온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지대한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위성이 올라간다던가 자율주행, 로봇 혹은 2차 전지 같은 맥락에서 이 모멘텀을 어느 정도씩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원, 로봇택시, 인공지능 혹은 반값 전기차, 대량 인프라 구축, 어제도 충전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슬라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더 강한 방향을 제시해 줄지 궁금하고요. 작년 12월에 가상 발전소 설치 얘기까지 있었던 만큼 이번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선 들여다볼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도 같이 소식을 전할 거고요. 2차 전지 쪽 뉴스가 끊이질 않네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를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서 살핀 게 바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됐었죠. 언젠간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우리 셀 업체들도 한 2025년부터 내놓겠다 뭐 이런 계획 등은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그 시기를 좀 빨리 당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보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더 작고 더 강하고 더 오래 갑니다. 화재 위험성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꿈의 배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삼성 SDI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소형 샘플 셀을 제작해서 양산을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뭐 주목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해질 전해액 쪽 업체들부터 해서 관심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캠이나 동아기업, 아바코, TSI 등등이 거론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관심 두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월 24일 폐배터리 지금부터 한국 정책 모멘텀을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월 27일에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 나올 것이고 상반기 중으로 이런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나왔죠. 산업부에서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오픈했습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 저 특정국은 당연 중국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핵심 광물 수입 비중을 2021년도 기준으로 살폈을 때 압도적입니다. 수산화리튬과 혹은 탄산 망간 같은 경우는 우리 양극재에 들어가죠. 그런데 중국의 84%, 탄산 망간은 무려 중국 의존도가 100%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언제나 자원의 무기화를 삼을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게 1번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재자원화 2%에서 20%로 확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재자원화를 한다라는 건 재사용을 한다라는 게 될 거고요. 그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그 비축 일수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로 만약에 이것을 해 나간다면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도 10년 만에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폐배터리 쪽이 모멘텀을 받게 되는 이슈이라서 좀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제도 코스모 화학 등의 폐배터리 종목들이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추가 탄력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세로뉴스로 작용이 될 것인지는 오늘 장중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의 자원 무기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대러 제재가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기업들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 발끈하고 나섰죠.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불법적인 일방 제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호한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했고요. 언제나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반격하는 내용은 희토류가 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이 있을 때 2010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이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무기는 히토류였던 거죠. 만약에 이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앞선 폐배터리 내용과 관련해서도 히토류 관련주들의 단기 트레이딩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좀 굵직한 이야기들 들어가 봤고요. 지금부터 섹터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정 앵커가 보험 브리핑을 해줬었는데 그날 이후로 보험주가 하루도 안 내리고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여신의 느낌이네요. 괜히 또 보험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오늘 의상도 약간.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험 관련주 브리핑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약세장을 이기고 있는 게 바로 보험 섹터가 될 텐데요. 보험주는 올해 들어서만 KRX 보험지수가 7%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일장에서도 일제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2월 들어서도 강세가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률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에 호실적을 냈었고 새롭게 적용이 되는 회계제도 덕분에 앞으로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서 보시면 DB 손해보험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2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리안리도 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이라던가 한화생명 같은 좀 덩치가 큰 무거운 종목들도 각각 두 자릿수가 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이 보험 업종을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생명은 1,4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손해보험 쪽이 특히나 잘 가고 있는데요.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이 지난해 순이익이 총 4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도 금요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당기 순이익의 합산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이 실손 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율이 개선이 됐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영업 쪽에서의 정확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손해율을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고 일제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새로운 회계제도도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회계제도가 개편이 됐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보험 업종의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 부채가 원가가 아니라 이제 시가로 평가가 되게 되고 보험의 수익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바뀌는 건데요. 기존의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현금주의의 이 회계는
보험 업종들의 기초 이익 체력을 제대로 지금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게 발생주의로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이익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책까지 내세울 수가 있다.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손해보험주가 계속해서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CMS라고 하는, CSM이라고 하는 잠시 후에 체크해볼 부분이 있는데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보장성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한데요. 그쪽이 바로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을 좀 더 체크해보자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 CSM이라고 하는 계약 서비스 마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갈수록 늘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미래에 발생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런 여러 가지 보험사 중에서도 꾸준하게 CSM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잘 추려서 투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후 보험 영업손익의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의 전망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생명보험 중에서는 각각 10% 가까운 상승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10% 정도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추려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입장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보험주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험 업종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12건이나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DB손해보험이 4건, 코리안리가 4건, 삼성생명, 삼성화재, 하나생명까지 모두 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어제 장중에도 76,500원으로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증권에서는 10만 2천 원까지 올렸고요. KB증권, 이베스트증권, 교보증권까지 모두 다 8만 원 위에서 목표 주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DB손해보험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혹시 하나의 호재가 될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 이 과점을 좀 막기 위해서 시중은행의 영역을 허물고 보험과 증권사도 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좀 할 수 있게 진입을 시킨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 보험과 증권사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매기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과점 문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대출 없이는 결국 지급 결제만 해서는 은행의 파일을 뺏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 쪽에서 오는 6월에 은행의 영업 관행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험주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한화생명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되겠습니다. 각각 PER이 지금 3배, 4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따로 떼서 또 전략을 얘기를 줬는데요. 금리 상승과 자본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가 되지 않았던 생명보험 쪽이 상반기에는 좀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선호주로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하반기로 갈수록 보유 계약의 가치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최선호주로는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꼽았습니다. 이 보험주들은 약세장에서 특히나 강하고 강세장에서는 상승폭이 좀 작은 쪽인데요. 대표적인 또 방어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회계제도의 개편 등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진만쌤은 오늘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가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KT가 초거대 AI, 믿음과 관련해서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을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KT CS가 14% 넘게 올랐고요. KT IS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1월 19일에도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KT의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KT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4%가 넘게 빠졌고 어제장에서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거든요. 지금 1년 3개월 만에 주가는 3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 내고 있던 목표 주가는 대체적으로 4에서 5만 원 사이였는데 지금 거기에 거의 못 미치는 수준으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CEO 교체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열사로 볼 수 있는 KTNG도 최근에 행동주의의 펀드의 표적이 되고 있고 주주 가치 제고를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KT와 KT의 AI 쪽은 좀 따로 떼서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편견을 두면 안 될 것 같은 게 보험도 그렇게 막 재밌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배제했을 만한 섹터예요. 로봇 같은 거 올라갈 때도 로봇이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하다가 보니 이만큼 가 있기도 하고요. 정말 주식시장만큼은 편견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로봇 이야기 좀 총정리 느낌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작년 8월경부터 해서 보니까 브리핑이 한 10여 차례 있었더라고요. 로봇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한판 정리 느낌으로 이렇게 재가공을 요청드렸고 저희 그래픽 감독님께서 참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인력 난 이슈, 인구가 감소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자동화, 로봇 이슈 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도 인구 감소를 느끼고 로봇 투자를 늘렸고 그 앞선 고령화 움직임이 있었던 일본에서도 산업 자동화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로봇 강국이 또 일본이기도 했겠죠. 이런 배경 속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눈치챈 세계 각국에서는 정책 등을 쏟아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힘받는 정책은 미국에서 리쇼어링을 하고 있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산업용 로봇 미국 관세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무료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미국은 자국의 무언가를 짓는 것에 적극적이고 지금 지을 때 당연히 자동화 설비, 스마트한 물류 이런 걸로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쪽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육성 이야기 등장을 하며 로봇주 시세에 좀 더 힘을 보태줬고요. 지난주는 자율주행 로봇 보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1차적인 통과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이슈도 맞물린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투자도 얼마나 많이 하게요. 일단 테슬라, 아마존에서 엄청난 투자를 내놓고 있고요. 테슬라는 휴먼 로봇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내에서는 삼성을 필두로 해서 현대 그리고 LG가 해서 대기업에서는 모두 다 관심도를 집중시킵니다. 삼성의 역사가 말해주는 로봇에 대한 관심도 한 2년 동안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로봇 ETF가 출시되면서 자금 또한 꽤 많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거기다 개별 이슈 등도 많이 맞물리고 있죠. SBB테크가 작년 10월 상장, 11월에 뉴로메카가 상장했고요.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연내 안에 상장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는 전통적으로 실적이 안 나와라는 코멘트가 달렸었는데 일부 종목 등에서 이제 흑자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실적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감속기 국산화 움직임 속에 SBB테크 급등 흐름도 힘을 보태줬고요. 로봇은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구매하기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일부 미국에서는 온라인 구매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장벽이 낮춰집니다. 대중화의 걸음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시장이 과연 얼마일까 찾아봐도 전망치는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대략 몇 조다라는 업체들도 있고 수백 조에 이를 것이다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보는 시각도 있죠. 어찌됐건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성장하는 태동기다라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유진 투자에서 로봇은 일시적 테마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걸 방송으로 전했던 바가 있었죠.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일시적 테마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로봇에 대해서 우리는 산업용 로봇, 전통 산업용, 협동 로봇으로 나뉠 수 있고요. 서비스 로봇은 물류와 지금 식품 쪽에 뭐 치킨 튀기는 로봇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런 쪽이라던가 농업의 로봇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로봇 부품은 감속기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으로서 시장에서 가장 주력하게 보고 있는 쪽은 이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곳보다 높고요.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 등을 필두로 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제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일단 자율주행 로봇 업체로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고요. 2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월 21일에 로봇이 지금 때마침 조정받은 상태에서 정책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보시죠 라고 체크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일단 이 이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뉴일 로보틱스, 로보스타 어제 모두 다 좋은 시세가 났고요. 작년부터 해서 이슈가 참 많았죠.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강조했고 무인화 공장 이슈, SB비테크 상장, 뉴로메카 상장, 로봇 ETF 출시 그리고 연초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하면서 로봇주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2월 초에 살짝 조정받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인가 궁금했는데 조정이 좀 짧았고 이슈몰이가 되면서 추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이 짧은 것에는 그만큼 많은 이슈가 돌고 있다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어찌됐건 로봇주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종의 아이콘 로봇 2월 21일에 전해드린 대로 MWC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 보시죠. 그리고 테슬라 마스터 플랜 3 공개, 그리고 각 정책이나 혹은 간담회, 협의체 이런 것들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SPG부터 해서 로보티즈, 에브리보, 스펙, 아지네스텍, 로보스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협동 로봇에 조금 더 강한 쪽, 서비스 로봇에 강한 쪽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대장주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곤 합니다만 대장주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 로봇, 골드만삭스가 말했죠. 10년에서 15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마트폰, 전기차처럼 보급될 것이다 라고요. 분명 지금이 성장하는 태동기인 거 알겠고 좋은 흐름을 6개월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관심도 높습니다. 다만 10년, 15년 뒤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걸 알아도 그동안 제가 들고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보유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적정히 좀 챙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살짝 속된 말로 쫄보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전략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맛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코멘트 좀 듣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3월이에요. 또 그래서 3월 앞두고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시는지 포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좀 결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좀 이제 좀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또 3월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지표에 좀 지수에 좀 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분간 조정폭이 좀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제 PC 물가 지수 발표로 인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정책적인 변경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때가 지수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이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부분들이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3월에 빅스텝을 하겠다 이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수의 발목을 잡을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경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올 때까지 조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3월 14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까지는 일단 그때까지 단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PC 물가지수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 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지 여부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저는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매수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장세 대응을 하라라는 거죠. 사실 종목 장세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지금은 뭐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뭐 다우 그다음에 S&P도 다 보시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환율을 조금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은 1,300원 이상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지수가 오를 때마다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좀 차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은 대형주 위주보다는 개별적으로 종목 장세 위주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I 보고 PPI 보고 PC까지 봤는데 한 텀 더 돌려서 CPI 볼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더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종목 장세 대응이라고 코멘트 달아주셨는데 2차 전지 쪽이요. 에코프로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테슬라의 밤사이 5% 폭등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에서 아이디어 어떻게 잡으세요? 네, 사실 에코프로 보시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거 내 건데.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좀 기괴합니다. 주가 흐름이 사실 개인 투자들이 그런 상승폭의 끝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너무 아쉬워하시기보다는 분명히 또 조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지수가 무조건 종목이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그런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정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그때 다시 노려보셔도 될 만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외국인은 한 1주 반 전부터 팔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네. 그런 이제 이슈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수 왜곡이 좀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도 사실 잘 버텼는데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까지 해서 세 종목이 완전히 이제 지수 한 3-4% 이상 올라와 버리니까 분명히 체감은 안 좋은데 종목별 장세가 이어진다는 게 뭐 이런 이제 효과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지금 오늘도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는데 이제 3월이 내일 이제 한국장 휴장이어서 어떤 뭐 멤버리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나 사실 매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매번 있었죠. 제가 사실 작년 이제 매년 이제 메모리얼데이 때마다 제가 방송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번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 재부각됐는지 여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이제 테마 먹거리를 아마 찾아서 갈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사실 살짝 힌트를 드리면은 이제 그쪽으로 조금 이제 조금 테마가 바뀌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자율주행 또 라이다 센서 업체 아까 말씀드린 루미나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코멘트가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 더 세게 나오는 쪽이 아마 다음 또 종목 장세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나올지 저희 기다려보죠. 3월 1일이니까 저희 쉬고 돌아오는 그날 또 같이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이슈로 들어가면 보험이요. 수정앵커가 정말 때마침 잘 브리핑을 해줘서 그날 이후로 더 좋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험주 손 안 나간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애석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보험주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지녔기 때문에 매번 이런 성장주들이 대세였죠. 최근에 보시면 다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조용조용히 올랐기 때문에 되게 시장에서 부각받기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또 경기 방어주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보시면은 통신주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정말 속이 많이 쓰리실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많이 덜 빠지고 안전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웬걸 이제 성장주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속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보험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을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 다 이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기괴하지만 또 사실 나쁘지만은 않은 움직임이 네. 좀 있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로봇이라든지 AI 쪽은 사실 지수에 대해서 끝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험이나 이제 이런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번 있었던 부분들의 꼬리표는 저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자본들 그다음에 매출이익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매번 저평가 받을 수 없는 구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번 재미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지수가 사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꽤나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또 시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보험사 중에서 코리안 리아, 그다음에 DB손해보험 두 가지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회계 이제 좀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그 안에 재보험 관련된 이슈가 충분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평가가 받으면서 코리안리가 아마 외형적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은 네. 타 이제 손해보험에 비해서 그래도 완만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코리안리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 손해보험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이 좀 강자죠. 이제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이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인당 자동차 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안정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원하는 거 사실 탑픽으로는 코리안리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볼 보험주 살펴주셨어요. 두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네요. 성향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이요. 뭐 워낙 로봇에 대해서는 저희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로봇은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 많고 끝도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슈는 많고 대장만 간 게 아니고 그 아랫단의 종목들도 막 몇 배씩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수급적으로 유입이 되는 건 또 로봇이란 말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에는 좀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로봇 같은 경우도 AI도 그렇지만 이게 그 밸류 평가를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미래에 대해 시장에 대한 파이는 굉장히 높습니다. 몇십 조, 몇백 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종목들이 또 그만큼 따라갈지 여부는 사실 미지수이기는 하고요. 오히려 지금 실체가 없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기괴한 주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이 부분, 이 상승 부분들을 모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인내심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올라서 배아파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대장주를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슈들로 아마 몰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수하시기에는 사실 제가 방송상에서 이거 매수하셔서 더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조정이 나와서 이 직전 주가까지 회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대장주 정도는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으면 뭐 대장주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뉴론메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상장주들의 흐름은 그냥 최근에 했었던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조금 기괴한 움직임이 나왔다. 밸류 평가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조금 우량한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뭐 코스닥 150이 개편이 또 되면서 아무래도 또 로봇주들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이 되는 순간까지가 단기 고점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계속적 역사는 이제 아무래도 편입이 되는 순간 보통 공매도를 좀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심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 로봇과 AI의 줄다리가 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로봇이 오르고 하루는 AI가 오르고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개인의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미 상황도 굉장히 고점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러나 다시 쉬었다 갈 때는 이 둘이 다시 한번 시세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해서 조정 시간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 뉴로메카는 또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SPG는 장 마감 이후 실적이 났는데 뭐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별 소식들도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보유자분들이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더 가더라도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네요. 로봇주 뭐 그동안 좋은 시세 났기 때문에 아쉽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지 열어보시죠. 골프 시즌. 그러네요. 이제 또 날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관련주. 근데 골프 관련주가 뭐 의상이라던가 의류 브랜드 혹은 뭐 골프존 요 정도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뭐죠? 거리 측정기죠. 거리 측정기. 네. 사실 저도 골프를 치진 않아가지고 저도 골프를 안 쳐가지고 이게 다 티가 네. 나네요. 네, 그래도 사실 이제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또 보면 SNS를 봐도 그렇고 다 겨울이 골프예요. 되면은 네. 이제 사실 골프 관련된 이런 게시물들이 많이 안 올라오는데 또 이제 또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또 시즌이 온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의류도 있고 그다음 뭐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가 좀 있는데 의류 쪽은 사실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골프 쪽으로 조금 테마를 잡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많이 부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제 스크린 골프 관련주 그다음에 거리 측정기 관련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이제 생활 속의 주식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은 많이 없지만 골프존과 골프존 유딘 홀딩스 두 종목 한번 이제 테마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이제 골프 거리 측정기 관련주로서 사실 시총이 너무 낮아서 이제 설명해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해 부분들이 네. 있겠지만 그만큼 탄력적인 부분들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골프존과 골프존 유딘 홀딩스 그다음에 거리 측정기 회사인 VC까지 해서 세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날이 조금 더 풀려서 3월이 되면은 조금 더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기 좋은 계절적인 특성을 아마 지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봄 되면은 미세먼지 테마 이제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골프 쪽으로 한번 관심을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골프존 해외 사업 특히나 미국권에서 사업이 꽤 좀 특이하게 이색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자료 찾아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만쌤 지난주에 나오셔서 말씀 주셨던 종목 하나가 정말 대단한데요. 일단 진만스픽 수익률 보시죠. 동진세미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제테마도 1월인데 너무나 좋은 흐름이네요. 2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뷰노가요.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걸로 제가 딱 기억해요. 그날 AI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의료 AI 쪽에서 뷰노 말씀을 딱 집어주셨고 그날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벌써 한 주 사이에 50% 가까이. 와, 어떻게 아셨어요, 미리?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일단은 이제 사실 관련해서 위로 AI 템에도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뷰노라는 종목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제가 좋은 시점에서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또 공시가 나와서 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시점이 가장 탄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놓아줄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관련해서 뷰노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종목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내줄 땐 또 시원하게 보내주시고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니까요. 진만쌤과 호흡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명쾌한 전략 나눠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